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균변입니다. 대선 시즌입니다. 이제. 맞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11월 초쯤에 나 이제 빅4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네. 이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될 텐데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거예요. 그렇죠. 박빙의 승부가 될 거고 그 어느 대선 때보다 정말 한 끗 차이 아닐까. 그렇죠. 지금 최근에 가장 논란되는 여러 가지 대선 주자와 관련된 뭐 우파의 사건, 좌파의 사건, 우파 좌파가 혼재되어 있는 듯한 우왕좌왕하며 대장동 사건 등등등 해서 많이 있고 사실 특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보고 왜 다루지 않냐라고 하는데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저희 채널을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정치인이 연루된 굵직한 법률 분쟁이 있는 걸 다뤘더니 어쩔 때는 좌파다. 어쩔 때는 우파다. 너네는 뭐냐? 내가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 때문에. 근데 그건 거고 오늘은 법률적인 거랑은 별개로 전 국회의원이란 분이 정말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2021년에 대선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려움을 겪는 건 서울대 법대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소리를 하셔서 이게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이게 2021년도에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오늘 좀 약간 어제 잠을 못 자서 비몽사몽이거든요. 내가 어제 수면 요도제를 잘못 먹고 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봤더니 뭐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건 뭐 본인의 선택이고 좋은 거니까. 당연히 민주당 소속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를 졸업했고 86년 28회 사법고시 합격해 변호사가 됐는데 이제 서울대법대를 나왔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얻었을 것이다. 지지와 이제 어떤 의혹에 대한 비호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이 최민희 전 의원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법대 나왔고 경제법도 나왔는데 그 민주당 이제 진보 진영의 전 대통령인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고졸 출신의 검정고시를 통과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사가 된 케이스 대통령까지 간 케이스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서울대법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무슨 논리로 이런 소리를 했는지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인 사람이 서울대법대를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입법기관이 전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시대발상에 맞는 일인가 시대의 상황과 이 앞으로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이게 던질 메시지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 대우로 따지면서 대우로 보면은 서울법대를 나오면 그러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러면은 저기 뭐야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장모 구속돼서 보석 취소 신문 오느라고 그러고 앉아 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 있고. 제발 좀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씀.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최민희 전 의원 보니까 그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 박탈당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떨어졌는데 2대 나왔거든 본인이. 2대 나와서 본인은 판결이 그렇게 나왔나? 그러니까 서울대법대 나왔으면 서울대법대 나온 판사님들이 본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 안 했겠어요? 변호사로서도 그래요. 뭐 서울대법대 누구나 가고 싶죠. 난 보내준다면 가고 싶은 건 맞아. 그건 맞지. 왜? 대학교를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장 가고 싶은 곳을 신이 택하라고 하면 서울대 가겠죠. 근데 수학과정 12년 동안의 결과물로 보통 과거에 서울대를 가서 그게 이제 평생에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미래를 보장해주는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왜? 우리나라는 자원도 하나도 없고 인력밖에는 기댈 데가 없는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미덕으로 느껴졌고 전부 다 공부에 매달리고 그래요. 그랬던 사회 문화가 이제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이제 과도한 교육열 때문에 부작용도 생겼고 어쨌든 인재들이 많이 육성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화를 이룬 순작용도 있었지만 적어도 서울대 소위 얘기한 스카이를 외치던 시대에서는 이제 완전 탈피되고 달라졌죠. 있다고 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저만 해도 저희가 이제 01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대학을 잘 가야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강했고 요새 이런 분들도 성공이 보장 안 되는 사회예요. 그럼요. 그리고 사회가 여러분 굉장히 예전보다 투명해지고 발전되고 공정성이란 게 과거보다는 뭐 아직도 불공정한 면이 많이 있는 사회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좋은 순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게 진짜 전 국회의원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다. 저희가 속해 있는 법조계로 영역을 축소해서 보면요 알다시피 저희 로스쿨 나왔고 서강대 경영학과 나 한양대 동문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면서 본인의 이제 뭐 대학교나 로스쿨의 스펙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본인의 변호사로서의 법조인으로서 꿈을 키우는데 지장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되려 저는 그게 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신경을 사실 저희는 안 쓰는 그리고 스타일이고 아무도 안 물어봐.
아니 그거 안 물어볼 뿐더러 이 영역에서도 과거에 서울대법대 하는 그런 이제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없다고 봅니다 사실. 거의 맞아요. 특히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고 나서 판검사 라인이 서울대 법대 라인이 없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뭐 판검사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직급에서 낮은 층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 각자 도생의 세계로 변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역만 놓고 봐도 그런 게 과거에 굳이 이렇게 어떤 배치 같은 혼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국회의원직까지 했다가 물론 선거권 박탈돼서 한 거 그 나중 일이지만 그것까지 할 정도로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고 뛰어든 양반이 이게 할 소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들 제발 좀 입조심 좀 했으면 좋겠고. 거봐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저기 생면부지인 저희랑 뭐 그분 그분도 저희 모를 텐데 맞아. 이렇게 까이고 그러면 뭐 좋아 쪽팔린 일이잖아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뭐 저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아직 없지만 과거에 이제 제가 20대를 거치고 났을 때 우리 자식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드는 생각 뭐냐면 하고 싶은 거를 명확히 정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성이 중요하죠. 인성 중요하죠. 오늘의 한 줄 평 한번 하고 싶네요. 오도의 안티인가? 야 오늘 날카롭네. 날카롭죠? 고도의 안티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